3장에서 인생 되돌아보기.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임사 체험의 또 다른 특징은 체험자의 과거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 되돌아보기의 경험이다. 라이프 리뷰. 24대 목포를 폭포를 건넌 후 튜브가 뒤집힌 바람에 물이 빠졌던 그려놓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포함해서 자기 인생이 빠른 속도로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과정에서 나는 소극적인 관찰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영성기를 돌리는 것 같아서요.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영성가 내어진 시절의 생생한 면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 아기 의자에 앉은 채 손으로 음식을 쥐고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착한 아이는 음식을 바닥에 던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30살쯤에 여름휴가 때에 호수에서 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하는 물에 뜨는 그걸 도와주는 튜브를 등에 달고 수영해야 했어요. 그때 우리는 둘 다 혼자용으로 수영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에게 화가 났고 화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형의 튜브를 빼앗아 호수에 던졌어요. 형은 굉장히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걸어오시더니 내가 한 행동이 나쁘고 튜브를 건지기 위해서 아빠와 내가 배를 타고 너를 저 나가야 하며 나는 형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장면이 얼마나 많이 보이던지 놀라웠어요. 모든 장면이 내가 성숙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배운 경험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던 일들도 보였어요. 이제까지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에 관한 과거 연구를 찾아보니 역시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1791년 영국의 해군 소장 프랜시스 버퍼드경은 17세의 장교생이었을 때에 배에서 포츠머스 항구로 떨어졌다. 불행히도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전이었다. 물에 빠진 그는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곧장 고요한 느낌을 경험하고 생각의 변화를 차렸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훗날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발버둥을 멈추는 순간에 내 생각은 이것은 완전히 질식했을 때 즉각 나타나는 결과인데 엄청나게 흥분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평온하고 고요한 기분이 들었다. 자, 이렇게 감각은 죽었지만 정신은 죽지 않았다. 정신 활동은 말할 수 없이 활발해지는 것 같았다. 빠른 속도로 생각이 연이어 솟아나는 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도 꽤 많이 뒤집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린 형상들은 방금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 다음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다. 우리의 마지막 항해, 이전 항해와 조난사고, 내 학교, 내가 그것에서 이룬 발전과 내가 낭비한 시간, 그리고 나의 유치하고 무모했던 행동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 인생이 뭐든지 하나하나같이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제 전체적인 윤곽만 떠오른 게 아니었다. 매 순간에 자세한 장면을 담은 영상도 함께 있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서른 모든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각각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퍼버트는 생각이 빨라졌을 뿐 자기 인생 뭐든지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이렇게 아까 옳은지 그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3살 나이에 도시고속도로 관리부서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던 톰 소연은 밑으로 수리하던 트럭이 그의 가슴을 덮는 순간 임사체험을 했다. 1981년 그가 내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소형 트럭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9살짜리 토드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고 아빠를 돕고 싶어 했고 토드가 다칠까봐 안전수칙을 지키려 조심했고 차를 제구로 시멘트 블록 나무 토막 받침대로 안전하게 고정했고 그리고 정비소 그리프를 누운 자세로 취했고 또 교체하면서 자유동 변속기를 수리하고 이러고 했는데 나는 트럭 밑으로 기른 후에 작업을 하면서 무슨 도구가 필요한지 토닥이 말했고 자동 변속기 연결 장치 수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는 사실 알았죠. 트럭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트럭을 안전하게 고정하려고 해야 할 일은 다 했거든요. 사고의 일주일 후에야 잭 밑의 땅이 꺼진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스팔트 및 땅속에 공기만 차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땅이 곧 꺼졌고 트럭이 옆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토막들은 쓰러졌고 트럭이 앞으로 그러면서 마침잘 지나서 나를 덮쳤어요. 내 몸으로 글러오는 트럭은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더 더더워져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빠져나가기 전에 있던 가까이 되는 트럭에 가슴을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트럭의 프레임이 제 가슴 중앙 아래쪽 갈비와 가슴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숨을 반만 들이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공기가 찌그러졌으니 아마 숨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고 이런 바보 같은 사고에서 살아남기를 일망하면서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몸을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눈꺼풀이 감기는 느낌과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마지막으로 몇 차례 뛸 때까지 점점 더 박동이 느려졌어요. 심장이 마지막으로 3번 뛰는 경험은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웠어요. 그 다음에 일종의 공백이 느껴졌죠. 다음은 임사 체험 중에서 어느 시점부터 어린 시절의 괴로운 일들을 다시 체험했다고 말했다. 인생 전체를 들여보는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8살쯤에 아버지가 내게 잔디를 깎고 뚜레이 잡초를 베라고 하셨어요. 개이 이모는 뒤쪽 오두막집에 사셨어요.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분이셨죠. 분명히 아이들 모두 이모가 알고 보면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모는 내게 뒤뜰 작은 덤불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그대로도 텀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잔디를 갖고 잡초를 베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모는 아버지에게 그 덤불을 잡초들이 그대로 자라도록 두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내게 잔디를 갖고 잡초를 베라고 했다고 이모에게 말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나는 일부러 잔디를 갖고 잡초를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세요? 내 인생을 들어보면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파노라마처럼 이런 것 다 보였다. 자기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다시 체험해내라고 설명하는 다른 임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7살 때도 뭔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내가 마치 게이 이모가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장면을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조건 없이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의 빛이나 깨달은 부처의 눈, 영적인 실제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비판적인 면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모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어린 시절에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유치한 생각에 나쁜 의도로 흥분했는지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랑을 느꼈어요.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임사 체험자 중에서 4분의 1이 임사 체험 중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였으면 그래서 어떤 체험자들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아니면 현재까지 태어났을 때까지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말했다. 어떤 체험자들은 삶의 여러 장면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기억보다도 더 생생하게 인생을 들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체험자들은 영화 화면이나 책의 페이지처럼 과거 장면이 보였다고 말했다. 인생 리뷰 체험을 한 사람들의 4분의 3은 이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생 다시 보기 체험을 한 사람 중에서 절반은 자기 삶을 심판하는 느낌. 바브라 헤리스 휘필드는 32세의 척추 수술 후에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 호흡기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임사 체험을 했다. 그녀는 그때 어린 시절에 학대에 당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체험했다. 내 몸을 떠나 다시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오른쪽 아래에 내려다보니 비눗방울 안에서 울고 있는 내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올려다보니 1살이 된 내가 다른 비눗방울 안에서 똑같이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32세의 바보라고 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었어요. 나는 그 아기에게 가려고 했어요. 32세의 내 몸에서 벗어나자 이 삶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주위를 감싸고 나를 꿰뚫고 내게 스며들고 내 몸의 모든 분자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장면에서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도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감정도 끔찍한 감정도 있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정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흘러들어왔어요. 나를 지탱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불타버렸을 거예요. 정부가 흘러들어온 다음에 사랑의 자체가는 나를 감싸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나는 모든 장면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나의 인식과 감정뿐 아니라 그 장면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인식과 감정까지 좋고 나쁜 것은 없었어요. 그저 이 인생에서 살아가려는 혹은 살아남으려는 애쓰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왼쪽 위에 보이는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비눗방울 안에 있는 아기, 그리고 수천 개의 비눗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가운데 있는 그 비눗방울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비눗방울은 각각 내 인생의 장면이었어요. 아기에게 다가가는 게 비눗방울 사이를 맺히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32년간의 내 삶을 차례차례 다시 체험했어요. 내가 당연해 당연해라고 혼잣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당연해라는 말이 네가 지금의 내가 된 게 당연해. 네가 어린 소녀였을 때 자신에게 한 행동을 봐라는 뜻이라고 믿어요. 어머니는 약물에 의존하고 화를 잘 내고 나를 학대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의 모든 트라우마를 다시 보았어요. 이 모든 게 홍수처럼 밀려들었어요. 어머니의 학대에 분노한 오빠가 돌아서서 분노를 내게 퍼붓는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관계에서 우리가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보았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포기했는지도 보았어요. 나는 내가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생을 계속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이렇듯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체험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임사 체험을 한 후에 깨어난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본 경험은 그저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임사 체험에서 배울 것은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비교적 최근 임사 체험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18세기 말의 임사 체험의 기록이 남긴 버퍼트 해군 소장처럼 지난 세기에 비슷한 사례도 기억해야 한다. 임사 체험에 대해서 임사 체험이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겪어온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임사 체험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마무리하려는 보편적인 심리작용 때문에 임사 체험을 하는 것일까? 죽음에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일까? 아니면 완벽히 다른 무엇일까? 당신은 좀 더 철저히 임사 체험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내게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그저 모으기보다도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문과 어려움을 만났다.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다?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4장으로 인간의 언어는 감당할 수 없는 체험. 내가 임사 체험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임사 체험 사례를 많이 모을수록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장면과 특징을 확인하기가 쉬워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료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이런 체험과 관련된 생리현상을 확인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게 털어놓는 임사체험은 모든 체험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흔쾌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임사 체험자들 즉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그저 체험한 내용을 말로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을까? 나는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내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면담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심장내과의 허락을 받아서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면담하는 준비를 했다. 나는 2년 6개월 동안에 심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1600명 가까이 면담했다. 그들 중에서 110명이 심장마비로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췄다고 진료기록에 적혀 있었다. 72세 농부 클로드도 심장이 멈췄던 환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가 입원한 다음 날 그의 병실로 찾아가서 내 소개를 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경험이라는 듯이 어리둥절 표정을 지었지만 어쨌든 내게 말해주기로 했다. 나는 그의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환자 모두에게 언제나 던지는 질문을 했다. 기절하기 전 나는 기억나는 장면이 뭐였나요? 그러더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돼지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지럽게 시작해서 거들어서 건져둠이 있었어요. 나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기절한 후에 깨어나기 전까지는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러더니 나를 흘게 바라보면서 잠시 망설이더니 그저 사무적으로 말했다. 나를 만든 창조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은 객관적인 출처로부터 임사체험을 듣자 흥분해서 심장이 뛰어야 했지만은 전문가답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다가 그냥 만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말로 다음 질문을 해야 할지 애썼다. 피곤하네요. 내가 할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이 병원에 클로드처럼 임사체험을 한다는 환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26명의 다른 심장병 환자들이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심장박동이 멈췄던 환자 중에서 10%, 그리고 심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나 다른 심각한 질환을 겪은 환자 중에서 1%가 임사체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이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물론 그들이 체험한 내용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체험자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임사체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체험자가 맨 처음 하는 이야기 중에서 나는 그들의 경험을 설명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체험자가 익숙한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문화적인 종교적인 언어를 동원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은 길고 어두운 공간을 빠져나가는 임사체험을 설명하면서 터널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터널을 별로 보지 못한 저기벌 국가에서는 우물이나 동굴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대형 트럭 또 충돌했을 임사체험한 트럭은 도면이 깎고 어두운 배기관을 지나갔다고 설명한다. 많은 체험자가 그런 경험을 말로 옮기기 어려워서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좌절감. 마찬가지로 46세의 사업가 베이러퍼 역시 맹장수술하는 동안의 임사체험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내게 설명했다.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영어로는 트레이 제약을 받아요. 이 이야기는 적절히 아름답게 전달할 단어가 영어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내가 본 장면은 내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서요. 크레용을 한결 그리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크레용을 가지고 있어도 시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료가졌던 8세 때 임사체험을 했던 스티브 루틱은 자신의 임사체험을 표현할 때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하는 말은 훨씬 더 복합적이었고 그야말로 경험을 합쳐갈 수 있었어요. 스티브는 자기 경험을 적절히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체험자들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로 여겼다. 가령 황금거리 진지로 된 천사 같은 형상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본래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냈던 최고의 비유라고 보았다. 13세기 수피 신비주의자였던 또 잘날 아틴 루미는 침묵은 신의 언어다. 모든 건 보잘것없는 변형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체험자가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루미의 근거처럼 침묵으로 반응한다. 단어들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의사소통은 언제나 어렵다. 자살을 시도한 경찰관 진아가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경우다. 진아는 24세의 신참 경찰관이었다. 조금 어려진 검은색 곱슬머리에 자그마한 체구지만은 진아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인함과 투지가 있었다. 나는 늘 하던 질문을 진아에게 했다. 의식을 잊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기억이 나나요? 진아 약물, 진아는 약물 자살 시도. 근데 임사체험을 면담을 하면서 그들이 임사체험을 비밀로 간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경험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임사체험한 사람 중에서 너무 충격에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다. 임사체험 자신의 경험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알게 된 죽음에 대한 내용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다.
인사체험을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표시나 정신질환의 증거로 여길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많은 체험자들은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일어난 일을 또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을 한다. 임사체험 이야기를 꺼내면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체험자들은 모두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연구자들 그리고 알기가 어렵다.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선뜻 이야기하지 않을 때 훨씬 자주 있으므로 그들이 입을 열었다면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임사체험 상처받기 쉬운 상태일 수도 있고 그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행복에 큰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